130억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130억을 우선 한 거고 여기에 금액이 계속 추가될 거고 다른 소송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부진정 연대채무에다 계속 금액이 증액되는 건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일부 청구라고 해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단 얼마를 청구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조사 같은 걸 할 거잖아요.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는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특정이 되면 손해를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개봉하지 않은 볼펜을 부러뜨렸다. 이러면 구입가가 되겠죠. 볼펜을 한 5년 썼다가 부러졌어요. 이거 구입가격 평가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부 청구를 해놓고 감정을 해요. 5년 쓴 볼펜 이거 얼마나 합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이제 확장을 하던가 감축을 하던가. 변호사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 연대채무를 걸겠죠. 단지 또 손해 액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을 측정은 원고가 그냥 청구하는 대로 되는 건가? 계약 위반을 해서 깨진 거잖아요. 계약 기간이 있고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벌어들였어야 하는 그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합니다. 그럼 순수익이 남겠죠? 그거를 손해액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결국은 손해를 계산할 때는 차액설이라 그래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득에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감소한 이득, 요 차액을 배상받는 형태니까 결국은 이 계약 기간 동안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갖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순수익, 이게 손해배상액이 될 거예요.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부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겠다. 지금 피프티건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내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의 추정 수익이네. 추정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추정 매출에서 추정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 그거를 지금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깨지기 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지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재판부에서 이제 책임 제한이라 그래서 인기라는 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손해액이 풀로 나오면 원고는 풀로 다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감경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몇 천억인데? 그럴 수 있죠. 추정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2, 30억이다. 1년만 해도 거의 한 300억 되니까. 그렇죠. 근데 계약 기간이 6년이 남아 있었거든. 그러면 6, 38, 1,800억. 일단 손해배상은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 사실 원고로서는 구성을 할 때 원고한테 가장 유리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나 이게 증액되는 추세였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고 어떻게든 구성을 하겠죠, 원고. 어트랙트의 대표님이 사건이 터지면서 엄청난 시리에 빠져서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그런 거는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에 사실 들어갈 수는 없나? 뭐 구성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금전 청구로 배상되는 건 정신적 청구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폭력이나 막 이런 거 할 때만. 폭력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인정을 해주는데 형사건에서는 다치면은 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지만 그건 치료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사기쳤다고 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 해주는 거 못 봤거든요. 왜 안 해줘? 아니 사기 맞으면 얼마나 살기가 싫어지는데. 손해배상으로 계산되는 거랑 위약금, 위약벌랑 다른 건가? 다르죠. 손해배상이란 건 얘가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만큼 벌었을 텐데 가해 행위를 해서 요만큼으로 떨어졌으니 이 차익 배상해라. 위약벌이라는 건 계약을 해서 이거를 위반하면 징벌적, 처벌적으로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얼마를 더 내놔. 그럼 위약금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봐요. 이것도 사실은 손해배상액 입증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약정해놓는 거예요.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로 정해놓자.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줄 건데 금액 판단하기 어려우니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자 우리끼리. 위약벌은 그런 상관없이 너가 잘못했으니까 페널티로 얼마를 내놔. 손해배상은 따로 할 거야.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된다. 너무 많이 청구할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한다. 위약벌은 계약서에 써야지만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합의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겠죠. 다만 너무 심하게 불균형이 있어. 공서양속에 반해. 그럴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를 무효시키던지 전부 무효를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무료로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쓴 거예요. 무료 출연. 안 오면 위약벌 10억. 근데 제가 못 왔어요. 10억을 청구했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너무 심해. 무효. 아니면 이거 스텝도 있고 다 시간 뺐으니까 10만 원까지만 유효하고 나머지 무효. 계약서에 써 있어도. 근데 만약 계약서 100만 원 써 있어. 그럼 사실 100만 원이면 막 좀 과하긴 한데 막 이렇다고 무효는 아니잖아요. 그럼 100만 원 지급해가 제일 높겠죠. 적당한 선이면. 적당한 선이면은 그냥 넘어가고 조금 과도해도. 근데 이게 너무 심해. 그러면 이제 일부 무효를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전부 무효를 하던가. 그러면은 위약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이 될까요? 그거는 정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그냥 뽑았는데 울산지방법원에서는 2016나 2246 위약벌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상 가맹계약자가 아닌 다른 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경우 다른 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하라는 합의가 있었어요.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위 물품의 판매 마진에 비해 위약벌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판단해서 위약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위약벌로 인정했습니다. 즉 80%는 무효, 20% 유효. 이게 이제 일부 네, 일부 무효 판결. 사안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2배가 아니라 1.2배다. 그럼 전부를 받았겠죠. 근데 만약에 애매하게 1.4배다. 그럼 이건 예측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전부 인정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얘기였구나. 네. 아, 이제 알았다. 아, 예전에 네. 기획사 연예인하고 계약서에 계약 위반하면 계약금의 막 10배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 그래갖고 가장 제작자 속에서 유리하려면 위약벌 조항도 적당히 넣고 그리고 위약금 조항도 적당히 넣고 그게 가장 유리하죠. 손해배상액, 위약벌, 위약금 판결을 다 따로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같이 받는 건지. 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이꼬르 위약금이 될 거고 플러스 위약벌이 될 거예요. 편의상 두 개를 묶어서 소송을 하겠죠. 위약벌은 위반한 것에 대한 페널티예요.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송 기술상 두 개를 병합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겠죠, 일반적으로.